네, 첫 번째 이슈는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차이 당선자 대만 105년 역사상 첫 여성 총통인데요. 아주 큰 표 차이로 압승했다면서요? 예, 뭐 보도에 나온 것처럼 이제 308만 표 차로 아주 압승입니다. 아마 역대 총통 선거 가운데 가장 큰 표 차로 이겼는데 네. 이제 8년 전에 당시 이제 마잉주 총통이 한 200만 표로 크게 이긴 적이 있습니다. 200만 표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야당인 민진당의 차이 후보가 300만 표로 압도적인 승리를 했는데 원래 이번 그 총통 선거는 그 차이 후보가 압승할 것도 사실 작년부터 많이 예견이 되었던 거죠. 아, 그랬군요. 그래서 원래 이제 국민당에서는 홍슈주라고 하는 여성 후보가 원래 이제 총통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여성 대 여성 경쟁이 될 뻔했네요. 지지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체가 되었죠. 교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이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렇게 승리를 했는데 그래서 원래 지금 집권 국민당은 사실 이제 총통 선거보다 의회 선거에서 좀 이렇게 선전을 할 걸 기대했는데 지금 결과 나온 거로 보게 되면 총통 선거도 아주 완패를 했고 그리고 의회 선거에서도 이제 완패를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참패로 끝난 선거가 되겠습니다. 국민당으로서는 타격이 아주 크겠는데요. 그렇죠. 예. 네. 이 차이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여성 지도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별명도 선거의 여왕인데 이 차이 당선자도 같은 별명 갖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차이 후보가 이제 2000년 이후부터 이제 정치계에 입문을 했는데 특히 이제 2004년도에 이제 당시 그 민진당 총통이죠. 천수입변이 이제 부패 혐의로 이제 구속당하고 또 선거에서도 대패하고 이렇게 해서 민진당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요. 그때 이제 이 차이 후보가 민진당 이제 주석으로 취임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치러진 선거에서 한 7차례 선거에서 대문제 승리를 하면서 이제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과 유사하게 선거의 여왕이라는 이제 별명을 얻게 됐죠. 그래서 그 선거에서 이긴 기세를 몰아가지고 4년 전에 이제 마잉주 총통하고 당시 이제 붙었는데 당시는 한 80만 표 차로 좀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소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 정말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여전히 너무나 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약간 배경은 틀리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그런 그 후광 하에 또 이렇게 정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러면은 이 차이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그 아버지가 이제 재력가 출신이고 또 학자 출신이죠. 국립정치대학의 교수로서 있다가 뭐 이렇게 정계에 입문하고 또 이번에 총통까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차이 당선자도 독신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59인데 아직 독신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버지가 상당히 그 재력감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소탈한 성격, 또 서민적인 성격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유권자들 또 대만의 젊은 층에게 상당히 그 좀 어필하는 그런 요소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학자 출신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 학문적으로 스펙이 좀 화려합니다. 예, 코넬 대학에서 석사, 그리고 런던 정경대학에서 이제 박사를 받고 그리고 이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민진당에서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상당히 그 행정 경험도 풍부합니다. 양안 관계 관련해서도 그 고위직을 맡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 학계뿐만 아니라 또 행정 또 이런 정치가로서 어떤 경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4년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이력이 진짜 화려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랑 이 대만의 지도자 선택 과정을 보면 좀 비슷한 점들이 많다면서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하고 대만이 정치 발전, 정치 과정이 좀 비슷합니다. 이제 70년대, 80년대 우리가 뭐 경제 성장 과정에서도 유사한 측면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당시 우리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중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대만이 아시아의 4개 용 국가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 성장 과정도 좀 비슷하고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경제 성장이 주로 이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전했는데 대만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발전을 이뤘다. 이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 중반에 대만의 이제 민주화, 대만만 또 오랫동안 이제 계엄 통치가 있다 그것이 해제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권위주의 정권이 이제 민주화되어져 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야당인 민진당이 창당이 되어져 가지고 그동안 이제 정권을 한번 뺏어왔다가 뺏겼다가 다시 뺏어온 것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87년도에 민주화 이후에 이제 권위주의 정권 이후에 정권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역대 우리 대통령 또 대만의 총통이 좀 컬러가 좀 비슷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그 노무현 대통령 또 천수입빈 그 총통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또 진보적인 성격이고 그런 의미에서 또 비슷한 컬러를 갖고 있었고 또 지금의 이제 그 마잉주 총통하고 우리 전임 대통령이죠. 이명박 대통령하고 또 좀 비슷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마잉주 총통이 이제 타이베이 시장을 겪고 또 약간 그 CEO 타입의 그런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비슷한 캐릭터를 갖고 있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또 차이 후보가 여성 총통으로서 함으로써. 그래서 원래는 이제 차이 후보가 아시아권에서 첫 번째의 어떤 여성 지도자, 동북아지만은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4년 전에 먼저 도전했다가 실패했고 같은 해에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후보로서 대선에 나가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여성 지도자가 된 것이죠. 이번 대만 총통 사건에서 사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하나의 사건이 그 우리 걸그룹 트와이스라는 걸그룹의 그 대만 출신 쯔위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가 이제 대만 국기를 흔들었다가 이제 중국에서 비난을 받고 그랬다가 사과를 했다가 또 대만에서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반감이 일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대만 총통 선거 막바지에 일어났는데 이 사건이 대만 총통 선거에 영향이 좀 있었을까요? 막판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번 뭐 차이 후보가 워낙에 작년부터 아주 그 국민당 후보에 비해 가지고 압도적으로 이제 앞서갔기 때문에 뭐 대세는 사실 정해져 있었어요. 이번 선거가 뭐 하기 전에도 총통 선거는 이미 그냥 차이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회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더 관심사였는데 그러나 막판에 이 걸그룹 이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사실 그 민주당 표가 또 결집이 되어졌죠. 또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사실 그 유권자들이 어떤 그런 감성을 자극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걸그룹의 쯔위 잘 모르고 한 행동 같은데 그게 돼가지고 너무 그 중국이 좀 과민 반응을 했고 또 우리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대체에서도 좀 약간 일반인이 봤을 때는 좀 동정이 갈 만한 그 16살인가 그렇죠. 어린 그 걸그룹 소녀가 사과하고 반성하고 또 그 좀 수척한 모습 이런 모습들이 이제 그 대만 TV를 통해서 방영되니까 대만 국민 감정이 당연히 그 자극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 쯔위 같은 경우에 그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이제 소속사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 같은 것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이게 누가 했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약간 지금 이 사건을 거치면서 대만에서 한국에 대한 일종의 반감 같은 게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소속사 엔터테인먼트사가 좀 처리가 좀 미숙했다. 뭐 애초에 그런 부분을 좀 모를 수는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 연예계고 걸그룹이기 때문에 양안 관계 어떤 그런 미묘한 성격을 정치적인 것을 모르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뒤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뭐 그 어린 소녀를 가지고 앞서서 이제 사과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 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안 된 거죠. 저 어린 소녀가 뭘 알아가지고 했느냐. 그걸 가지고 저렇게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시키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대만 유권자들에게 상당히 불을 지핀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젊은 유권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거 당일날 가서 좀 심판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국민당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이제 중국에 대한 반감이 아주 차이 후보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 그러다 보니까 예상보다 사실 표차가 더 많이 난 거죠. 많이 났다. 네네. 이 쯔위 사건 사실 좀 안타까운 사건이기도 한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 앞으로의 이제 양안 관계를 조금 간단하게 좀 짚어볼게요. 차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떠한 형태의 압박도 이제 용인하지 않겠다 뭐 이런 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중국에서도 대만 분리 독립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더구나 이번에 이 쯔위 사건 때문에 더구나 선거 당일 일어나가지고 이게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날 상당히 양안 관계가 좀 불투명해지고 좀 약간은 좀 긴장하게 높아질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게 대만의 야당 민진당은 좀 대만 독립 노선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당은 이제 하나의 중국과의 양안 관계를 좀 이렇게 협력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친중국 노선을 겪고 있는데 그러던 차에 이제 이번 또 쯔위 사건도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그 앞으로 양안 관계가 좀 약간 대립이 좀 격화될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 이제 양안 관계에서 대만의 경제가 워낙에 중국에 많이 지금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 한 40% 정도 가까이 지금 그래서 대만 내에서도 너무 이게 중국의 대만의 경제가 예속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좀 이렇게 표로 또 이렇게 표시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민진당 또 이 차이 후보가 좀 독립 노선을 걷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그냥 노골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만큼 이제 양안 관계 경제적인 부분이 너무나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또 현실적인 여건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존에 어떤 그 국민당이 보여줬던 그런 마행지 노선이 보여줬던 중국 친선 일변도에 이런 노선은 아마 좀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미국, 일본 뭐 이런 국가들하고 좀 가까이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선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양안 관계가 좀 재정비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이 당선자가 소속된 민진당은 총통 선거는 물론 같이 치러진 총선에서도 압승을 했습니다. 이 민진당은 대만 독립 쪽에 기울어 있는데 우리가 양안 관계라고 부르는 중국과 대만 사이의 관계 벌써부터 기싸움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